안녕하세요. 한풀이 영어의 한지한입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풀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제가 직접 만든 자료 올려놨으니까요. 보고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감각, 의미, 동사가 어떤 식의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감각, 의미, 동사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해요. 이 감각, 의미, 동사를 다룰 때 이 감각이란 말은 생각이랑 좀 먼 개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먼저 표현을 하면서 1차원적으로 느낌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게 감각, 의미, 동사라고 이제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알아볼 이 지각, 의미, 동사라는 거는 이 감각에 더해서 생각까지 이제 결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각도 있어야 되고 어떤 걸 생각했는지 이제 그런 걸 합쳐야 되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5형식 문장에서 쓰이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이 지각동사라는 거는 이제 5형식 문장에서 감각, 의미, 동사가 쓰였을 때 이거를 지각동사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본 건 아니고 목적어가 무언가를 하는 거를 본 거라서 생각도 더해져 가지고 그냥 감각이라고 하지 않고 지각동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각, 의미, 동사가 5형식 문장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거는 문법풀이 48, 49에서 다뤘던 사역, 의미, 동사 시간에 다뤘던 그 문장 구조랑 똑같아요. 네,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5형식 문장인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그냥 명사나 형용사가 오는 게 아니라 명사나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동사가 오는 거예요. 목적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동사 의미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목적어 자리에 이제 준동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각 의미라고 불리는 이 동사가 5형식 문장에서 쓰인다면은 그때는 주어가 이제 어떤 걸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보고 듣고 느꼈냐면은 목적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거를 보고 듣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의 활동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각동사가 사용된 5형식 문장에서 보어 자리에 이제 준동사가 오게 되는데요. 이 준동사에는 크게 분사도 있고 부정사도 있습니다. 분사에는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있고 그리고 부정사에는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투부정사는 이 준동사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문법풀이 48, 49 시간에 다뤘던 그 사역동사가 쓰인 5형식 문장에서는 투부정사가 쓰일 수 있었는데 여기 지각의미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쓰일 수가 없어요. 그 사역동사가 쓰인 문장에서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도록 시키는 거잖아요. 앞으로 무언가를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투부정사에는 그 to가 있잖아요. 그 to는 미래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그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각동사는 이제 느끼는 거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걸 느낀다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한 걸 이미 느낀 거예요. 무언가 일어난 거를 봤거나 무언가가 일어나서 들렸거나 해가지고 이미 지나간 상황을 이제 말하곤 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거를 미리 느낄 수는 없잖아요. 미리 맛볼 수는 없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냄새를 맡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투부정사가 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로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맞지가 않아요. 반면에 원형부정사는 그냥 쓰일 수가 있어요. 이 원형부정사는 문장의 그 메인 시제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시제가 과거 시제라면은 그 원형부정사도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로 쓰인다면은 현재 시제에 일어난 것을 그냥 같이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둘 다 쓰일 수가 있어요. 먼저 현재분사. 현재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중인,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중인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이제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하는 건데 그 시점에 그 목적어가 춤을 추고 있거나 먹고 있거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던 중인 거를 표현할 때 이 현재 분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제 과거 분사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 분사는 이제 현재 분사와 달리 이제 수동, 이제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적어가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목적어는 사람 말고도 물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어가 어떤 걸 봤어요. 뭘 봤냐면은 어떤 물건이 부러진 걸 본 거예요. 어떤 물건이 스스로 자기가 부러뜨릴 수는 없죠. 물건은 누군가가 부러뜨리거나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해서 목적어 다음에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한 번씩 만들어 보면서 볼게요. 이 지각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 단어에는 see,
hear, 뭐 feel, taste, smell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감각 동사랑 겹치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taste랑 smell은 지각 동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사용이 되기도 해요. 이제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I see him run. 나는 봤다. 뭐를? him. 그가 run. 뛰고 있던 거를 봤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본 거예요. 봤는데 뭘 봤냐면은 그가 뛰고 있는 거를 본 거죠. 이렇게 본 거에 더해서 어떤 이제 생각 같은 그런 개념이 더해져 가지고 이거를 지각동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가 사용이 된 거고요. 그래서 I saw him run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준동사 원형부정사가 사용됐습니다. 여기에는 만약에 이제 그 과거 상황 속에서 내가 그가 뛰고 있던 거를 봤다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그 진행의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I saw him running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듣는 거예요. I heard you sing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들었어. 뭐를? 너가 노래 부르던 것을 들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목적격 보호 자리에 sing 원형부정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노래 부르고 있던 거를 이제 들었다면은 그 진행 중인 거를 들었다면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가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I heard you singing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I felt my phone vibrate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느낀 거예요. 뭐를? my phone 내 핸드폰을 느꼈는데 내 핸드폰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vibrate 진동을 울리고 있던 거를 이제 난 느낀 거예요. 주머니 속에 이제 있으면 느껴지겠죠. 그런 상황을 표현한 건데 이 문장은 약간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기도 해야 돼요. 일단 이 문장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제 원형부정사가 사용됐습니다. 이때는 목적어가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울린 거죠. 자발적으로 울린 거예요. 핸드폰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내가 느꼈는데 핸드폰이 진동을 하고 있는 중인 거를 느꼈다면은 I felt my phone vibrating 하면서 이제 현재 분사를 사용하면서 진행의 의미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핸드폰이 스스로 이제 진동을 울리는 게 아니라 이 핸드폰은 이제 울릴 수 있게 만들어졌다, 울려진 거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이때는 여기에 과거 분사가 와야 합니다. I felt my phone vibrated 하면서 과거 분사가 와야 돼요. 이 핸드폰이 스스로 진동을 울린 게 아니라 진동을 울려진 거라고 이제 본다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목적어의 그 놓여진 상황에 따라서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제 어떤 단어가 사용될지 어떤 준동사가 사용될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I tasted the bread going bad 나는 맛을 본 거예요. 어떤 맛을 봤냐면은 bread 빵이 going bad 상해 가고 있는 맛이 이상해져 가는 것을 이제 맛을 본 겁니다. 이렇게 목적어가 이제 목적어의 상태가 이제 맛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oing bad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상해가고 있던 중인 거를 표현을 하는 거라면은 go bad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go bad로 쓰인다면은 그 과거 상황 속에서 이미 맛이 갔다는 거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go 뒤에 이제 bad가 왔어요. bad는 형용사죠. 근데 이 문장을 보면은 이제 또 준동사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형용사가 오게 되는데 이거는 문법풀이 13번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건데요. 이 동사라는 거는 자동사와 타동사로도 구별이 되지만 이 자동사는 또 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자동사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1형식과 2형식 문장은 둘 다 자동사라고 하는데 1형식은 동사로만 그냥 문장이 끝나고 2형식 문장은 동사 뒤에 보어가 따라옵니다.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가 올 수가 있죠. 지금 이 문장이 go bad가 2형식 문장과 같다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 bread가 스스로 이제 맛이 이상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상한다는 느낌으로 된다면은 이때는 gone bad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과거 분사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I smelled something burnt 나는 이제 냄새를 맡았어요. 어떤 냄새냐면은 무언가가 타는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something, 그 something이 이제 스스로 불태우는 게 아니라 이제 무언가에 의해서 타는 거라서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과거 분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저렇게 오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각 의미 동사가 문장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다양한 준동사가 올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지각 의미 동사가 5형식 문장에서 사용되면은 그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그리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feel이라는 동사가 오형식 문장에서 사용되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사용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때는 이 feel이라는 게 또 지각동사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바로 인지동사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어떤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걔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걔가 뭐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 걔가 선생님이 될 줄 알았어. 걔가 뭐 사장이 될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옛날에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쓸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느낀 게 아니라 인지했다는 느낌으로, 알고 있었다는 느낌으로 사용된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I felt him to be a teacher. 나는 그가 선생이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형식 문장에서 feel이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사용이 되는 거죠. 네, 대신에 이 feel은 지각동사가 아니라 인지동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지동사라는 거, 그리고 또 다양한 이름의 동사를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